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이제 이 교육부의 그 정책 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는 이제 부분인데, 여러분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 구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NCS의 예산이 지금 이제 여기 226억 이게 들어가 있네요. 이게 뭐 왜 이렇지? NCS는 어디서 하죠?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이게 정책 공약 사업이에요. 이게 NCS가.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이게 과였어요. 근데 이제 MB 정부를 넘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청년 실업의 해소를 위한 그 공약 사업을 해서 이게 이제 NCS 그 직무능력 그 우리 그 직업군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한 900여 개를 분석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NCS하고 아니 저기 교육부하고 부처 관련해서 힘을 이제 고용노동부에다 실어주다 보니까 그동안 NCS 교육을 교육부에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산을 넣기 때문에 요런데 이제 NCS 교육, 그 NCS 관련 자격증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정책 제안 이런 거는 뭐 R&D 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다른 데 교육할 때 이런 설명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0분이 됐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를 여러분들한테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탁탁 넘어가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요 왼쪽에 보면 꽃나무 심기 주민 제한 사업 보조금 지원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 이름이 있어요. 제가 신정 차량 기재 총괄부장을 했는데요. 우리 목동 아파트가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관리에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 높은데 하루에 250만을 수송하는 2호선에 차량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울타리가 좀 높아요. 그리고 좀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열이 높은 이 주민들이 아이들 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교도소 같은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 정서장애 했던 민원이 자꾸 옵니다. 그럼 우리만 민원 받는 게 아니라 구청도 민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공기업 회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이런 사업을 참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단체로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우리도 민원 받지만 너희도 민원 받잖아요. 왜냐하면 성과관리에서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이 이 평가에서 크게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오케이. 그래서 시의원한테 전화해서 시의원들 감사를 받잖아요. 서울시 예산은 시의원들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그 지역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뭐 당신도 좋다. 민원 해소를 결국 주민을 위한 거니까 이거는 뭐 감사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허락하에 이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거 보면 자부담이 20.3%, 그 다음에 보조금이 79.7%, 약 1,500만 원을 들여서 신정 차량 기지 그 울타리에 장미라든가 편백나무,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사쿠라 그 뭐라 그러죠? 매화 이런 거를 심었죠. 그래서 이 13단지 쪽에는요. 장비가 5월 달에 기가 막히게 핍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 사업을 올해도 이제 지속 사업으로 올해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둘레가 2.1km니까 1,500 갖고 다 작년에 못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 단체를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계획서나 제안서 이런 거 작성할 때 이제 멘티 기업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협회장님한테 교육받을 때 우리가 그런 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예제를 그대로 베끼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많이 읽어야 제안서를 쓸 때 또는 어디죠? 멘티 기업한테 이렇게 쓰라고 할 때 지도하는 방향 제시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제안서 쓸 때 배우셨잖아요. 기승전결이 아니고 기결승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논문하고 뭐 이래서 협회장님이 강의하시는 뭐 이렇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제안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R&D 할 때도 이 NCS 기반으로 해서 교육, 여기 이제 고용노동부니까 훈련 계획이에요. 네, 여기 좀 가렸는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천안에 있습니다. 주관대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원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하루 교육시키는 거 무료, 이틀도 무료, 3일도 재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수료증 주는 이제 2박 3일 코스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비서과정 제가 이제 컴퓨터가 느리니까 앞에 강사가 이제 유도하는 대로 이렇게 훈련 과정을 이제 만드는 거죠. 이게 왜 두 개냐면 하나는 이제 그 두 개를 올리고요. 또 하나는 또 유사해요.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건 유사하니까. 그래서 훈련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채택 개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학습 계획서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R&D 과정을 개설하겠다라고 우리 협회장님은 좀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지만 이 개인이 이제 이렇게 고용노동부 한국과정 같은데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육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 제시된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과목이 관련 직업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수준에서 11수준까지 있는데 4수준이 대학 졸업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수준, 4수준, 6수준 뭐 이렇게 있는데 이 평균 4수준에 맞추면 이게 훈련 과정계로 등록 심사를 거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채택이 되면 개인한테도 이런 부분은 정보인데 우리 협회의 중심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저하고 평가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나가 보면요, 자기를 알리는 그런 그 자기 기술서 쓰라 그러면요 대부분 못 써요. 저도 이제 심사위원으로 평가위원으로 이렇게 나가봤는데, 근데 자기가 일한 거를 100%한 거를 한 120%한 거는 좀 괜찮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150%, 200% 그럼 이거는 이제 근거적으로 해서 오히려 징계 먹습니다. 공무원들은. 예, 그런데 보면 100% 일해놓고도 50%도 못하는 이런 자기 저기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계획서나 제안서를 많이 읽어보시고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장으로 근무할 때, 관리부장으로 근무할 때 이런 부분을 자주 이렇게 써보면 그 제안서 쓰는데 또 지도하는데 많은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보안 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그 시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키아벨리가 경험한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저의 이 경험들이 반영이 돼서 멘티 기업을 지도할 수 있는 우리 그 R&D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